구조적으로 짧은 게 아닌데 왜 혀 짧은 소리가 날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혀가 너무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얘기, 혀가 짧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해보세요. 네, 제가 혀만 내밀으면 혀 똑바로 닦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해보면 저 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신 분들은 혀가 정말 구조적으로 짧은 거거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혀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발음이 좀 짧은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이상한데 혀 내밀어봐 했는데 이런 모양이 된다 라고 한다면 100%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수술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시는 분들은 근처에 가면 금방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혀부터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아이가 좀 나이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수술한 다음에 무조건 발음 교정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임까지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이가 좀 어리다, 아파하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갓난아기인 경우에는 그냥 괜찮지만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설소대 후에도 혀가 짧은 발음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설소대 수술 후에도 오히려 발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이가 오히려 혀를 아프었던 기억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음 교정을 차후에 꼭 받기를 권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짧은 게 아닌데 왜 혀 짧은 소리가 날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혀가 너무 길어서입니다. 좀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혀가 너무 길어서 혀 짧은 소리가 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일부러 길어서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혀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입니다. 혀가 짧은 발음이 나는 이유는 혀를 앞으로 많이 내밀은 상태에서 계속 발음을 해서 그래요. 자, 제가 지금부터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짧은 발음에 대해서 말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혀 짧은 발음을 혀를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발음이 짧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발음인데 제가 혀를 앞쪽으로 좀 내밀었거든요. 앞쪽으로 내밀고 혀가 약간 둔탁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을 뿐인데 혀 짧은 소리가 나죠. 혀 짧은 소리가 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혀가 정말로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혀가 길거나 아니면 그냥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혀 짧은 소리가 나냐? 이 쓰임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혀 짧은 소리를 없앨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혀 짧은 소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혀 짧은 소리를 없애려면요, 입 안에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문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어가 굉장히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잘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일 공간도 없겠죠. 그래서 먼저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한번 벌려볼게요. 턱을 내려서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턱을 내리면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그리고 발음을 할 때도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혀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네, 그냥 턱을 다물고 입안의 공간을 최대한 없애기만 해도 혀 짧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혀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입안에 공간 만드셨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혀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혀 짧은 소리가 왜 난다 그랬죠? 네, 공간이 없고 혀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혀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뒤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혀를 뒤로 넣으려면요, 하품을 조금만 해줘도 좋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하품 한번 해보세요. 혀가 뒤로 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혀를 최대한 뒤로 밀어 넣으세요. 네, 뒤로 들어가죠?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런 동작을 안 해봤어. 입을 크게 벌려본 적이 없어. 턱을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내려본 적이 없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혀를 안쪽으로 쫙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동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해보시면 굉장히 뻐근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그럼 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혀를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혀 안쪽으로 넣고 나니까 어때요? 혀 앞쪽이 뭔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혀 왼쪽부터 한번 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혀 왼쪽 한번 씹어주세요. 그 다음에 껌 씹듯이 씹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도 좀 말아주시면 좋거든요. 보통 혀 짧은 소리 내시는 분들이 혀가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혀 근육이 굉장히 뭉쳐져 있다? 그리고 얘가 많이 안 움직여서 뚱뚱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많이 씹어서 얘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근육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폼롤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폼롤러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 폼롤러에 대고서는 제 몸을 문지르면은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혀는 폼롤러가 따로 없잖아요. 열심히 깨물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먼저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혀를 뒤쪽으로 쫙 보내놓고 혀를 씹어주면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한 기본 동작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혀가 짧은 소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혀가 앞니 뒤에 와서 붙는 대부분의 소리가 혀 짧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치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혀가 앞니 뒤에 와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을 때 보통 이런 소리가 나요. 혀 짧은 소리를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발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귿 발음이랑 시옷 발음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만 고치신다면 한 90%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거울 준비해주세요. 거울을 준비해놓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문장을 듣고서는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혀가 보이는지 씹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도둑이 도도하게 달려 도망갔다. 다리 달린 돼지가 덜덜 떨었다. 동동이는 동대문에서 두더지를 다독였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들고 달달 떨었다. 도도한 다랑어가 다다닥 뛰어다녔다. 확인하셨나요? 다다닥 하신 분 계시나요? 뛰어다녔다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 계셨나요? 내 혀가 자꾸만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자,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읽으시는데 거울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혀가 입 천장에 정확하게 닿고 앞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니 밖으로 혀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완전 고정. 도둑이 도도하게 달려 도망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리 달린 돼지가 덜덜 떨었다. 동동이는 동대문에서 두더지를 다독였다. 혀 안 보이죠? 확인하세요. 혀 보인다 싶으면 그 발음만 반복해서 10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들고 달달 떨었다. 자, 입천장, 앞니 바로 뒤에 계속 디귿이 가서 붙는지를 확인하세요. 다음, 도도한 다랑어가 다다닥 뛰어다녔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디귿 발음이 라 해서 라라라라 느낌 없으면은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발음인데 리을 발음에서도 혀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리을 발음도 가끔씩 짧은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을 발음이 짧아지면 디귿 발음이 되고요. 디귿 발음이 짧아지면 니은 발음이 되거든요. 내 발음의 짧은 정도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발음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디귿 발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아가 볼게요. 무조건 거울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혀 짧은 발음을 없애는데 너무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 발음입니다. 시옷 발음도요, 자꾸만 혀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혀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정 발음에서 나오실 거거든요. 지금 내가 혀 짧은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싶으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걸 듣고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거울 보세요. 자, 거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소소한 새싹이 솔솔 살랑거렸습니다. 시시한 사슴이 슬슬 숨어갔었어. 속삭이는 소리가 스르륵 스쳐갔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서서히 수영했습니다. 수수한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이것도 시옷 발음이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개념 아니에요. 시옷 발음만 놓고서는 또 다른 영상들 많으니까요. 시옷 발음이 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옷 발음 관련된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혀 짧은 소리가 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고 혀 짧다 라는 피드백을 맨날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자, 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혀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다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거울을 혀가 자꾸만 보여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혀의 움직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 발음은 제가 어디에 위치하라 그랬죠? 위, 앞니, 뒤에 입 천장에 이렇게 붙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옷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니 밑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라고요? 윗니 입 천장에 쫙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요. 시옷은 뭐라고요? 살포시 아랫니 뒤에 딱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꾸만 얘가 이렇게 나오고 싶을 거예요. 자,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자, 힘 푸세요. 자, 릴렉스 해놓고, 자, 혀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뒤로 가려고 노력하라고요. 자, 뒤로 가려고 노력해놓고 편안하게 놔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듣고서는 거울 계속 보세요. 자, 거울 계속 보시면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새싹이 솔솔 살랑거렸습니다. 혀 안 보이면 잘하신 거예요. 시시한 사슴이 슬슬 숨어갔었어. 속삭이는 소리가 스르륵 스쳐갔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서서히 수영했습니다. 수수한 선생님이 쓱쓱 쓰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제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발음 연습을 할 때 제가 뭐 매번 꼭 거울을 보세요는 하지 않거든요. 귀를 여세요를 하는데 무조건 거울을 봐야 하는 발음이 몇 개 있습니다. 혀 짧은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디귿과 시옷에서 혀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오시는 분들, 혀를 나도 모르게 씹는 분들, 혀가 앞쪽으로 전방화돼서 뒤쪽으로 보내질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턱을 벌려놓고 혀를 뒤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디귿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에 혀를 대놓고 앞니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 시옷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랫니 밑에 뒤에 혀를 대놓고 발음하면서 아랫니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계속 천천히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신이 사랑하는 말을 뵐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어떤 각오,
그 다음에 노력이 있어야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요. 나 더 이상 혀 짧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연습을 하실 때 거울을 들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연습하면서 잘 안 된다라고 막 화가 나실 수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거울 막 깨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습관이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요. 천천히 나를 달래가면서 이 혀가 움찔거리는 것을 계속 달래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좀 빨리 말하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매우 천천히 나를 차분하게 달래가면서 발음 연습을 하신다면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씩 달라지는 자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혀가 짧다라는 피드백을 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및 스피치 코칭으로 더 많은 정보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